이별 후에 차인 사람은 다들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대를 떠올리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찬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 것만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금방 다른 사람 만날 것 같고 헤어지고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할 것만 같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를 완전 잊어버릴 것만 같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별을 말한 그 이유와 찬 사람이 헤어진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찬 사람이 겪는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리입니다. 연인 간에는 서로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커플도 있겠지만 대다수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그보다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이 상대를 좋아해 주던 그런 쪽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좋아하는 쪽에서는 먼저 상대를 차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덜 좋아하던 쪽에서 헤어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죠. 자, 이별을 말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별을 말하게 되었을까? 이별의 원인부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헤어짐을 말한 이유가 뭘까요? 헤어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연인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에게 이별을, 헤어짐을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가치가 높으면 이별을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상대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이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의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가치는 외모가 뛰어나거나 사회적 능력이 좀 있고 경제력이 있어, 돈이 있어, 인간관계 인맥 등이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을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연애에서의 가치는 누가 갑이었느냐, 누가 을이었느냐, 누가 더 많이 좋아하고 누가 덜 좋아했느냐, 바로 상대적 가치를 연애에서의 가치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상대를 많이 좋아해 주었었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래서 더 좋아했기 때문에 낮아지게 된 거고요. 상대에게 잘해주고 헌신하고 매일 보고 싶어하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또 뭐 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서운해하고 또 화내고 집착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잡고 그게 매달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막 고군분투를 이렇게 했던 거라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승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 관심을 받고 가치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랑은 서로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기만 하고 상대한테 관심이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핍을 느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서운했던 거고 집착하고 화가 났었던 거예요. 상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해주고는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눈치도 보이고 노력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나를 좋아해 주니까 노력하기는 싫었던 거지. 지가 잘난 줄 아니까 가치가 급상승해 버리니까 노력하기가 싫은 상태.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가 날 더 좋아하는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도망치고 싶어진다니까. 부담되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상대가 바라는 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게 만들려면 여러분들께서 상대가 나한테 노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상대가 나한테 정복하고 싶게 만들어야 그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도파민이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노력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 주고 집 주고 하면 여러분들 일하고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상대한테 과연 할까요? 안 한다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정복하고 싶어져야 그제서야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내야지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상대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또 준 만큼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서운해도 하고 화도 내고 집착을 하니까 상대는 노력하기는 싫고 근데 노력은 해야 되고 근데 재미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고 여러분들을 소중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니까 본인이 또 지가 잘난 줄 알아. 결국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에 익숙해져 버렸던 거고 여러분들을 전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잘해주고 잘해준 만큼 또 서운해하고 그런 만큼 또 집착하고 받는 사람 입장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인식이 고장나 버리거든요. 일시적 인식장애 상태가 돼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을 차단하고 그래서 회피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는 브레이크예요. 인간은 스트레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 생존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멈춰, 그만해, 도망가라, 제거해라. 이렇게 무의식에서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결국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남성에게 스트레스는 더욱더 취약하고요. 자, 여러분, 상대는 이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떠났을 때는 처음에 엄청난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늘 주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지가 헤어지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아. 금방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노력하지 않아도 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버릇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받는 게 너무 습관이 들어버린 거거든요. 받는 습관. 그리고 본인이 잘나고 가치가 높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원래 상대는 나 좋다고 따라다니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 인기가 많고 원래 뭐 이렇게 잘나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주먹만한 게 껴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상대가 잘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상대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낀 그런 상태라는 거지. 제가 늘 3개월 기다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헤어진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꼭 깨달아야 되는 거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건 통계입니다. 찬 사람은 헤어진 그 첫 달은 해방감을 느끼는 동시에 헤어지고 나면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진짜 헤어지고 바로 잘 맞는 사람,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잘 맞는 사람, 여러분보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 과연 만날 수나 있을까? 애인을 구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쉽다고요? 그래, 인기 많아서 좋겠다. 저런 사람을 만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진짜 들여야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노력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초반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상대는 지금 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받는 게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줄 수가 있겠냐고. 받던 사람인데. 매번 받던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건 힘든 겁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지 좋다고 아니면 지가 좋다고 하면 딱 잘 될 거라고 지가 또 좋다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라니까요. 상대는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껴져 있어서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 뿐이지 별 볼 일 없는 그런 놈들이야. 인기가 상대에 없다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는 인기가 많고 지금은 지가 잘난 줄 알 겁니다. 근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누군가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달 차가 되면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는 뭐하고 지내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높아졌던 가치는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카톡 프사,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염탐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별의 상처에 조금씩 내성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밥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잘 먹게 되고 상대의 생각도 조금 덜 나고 멘탈도 슬슬 잡히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는 한 단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가치는 낮아지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서로 간의 가치는 동등해지거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가 상대보다 더 높아지고 프레임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상대가 여러분들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3개월차가 되면 상대의 불안감, 후폭풍이 극에 달하기 시작할 거예요. 본인이 힘드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연애 시장에서 나는 인기도 없고 새로운 상대가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3개월 정도 이렇게 또 지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찝쩍거려 봤지만 여러분만한 그런 사람이 없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후폭풍이 오기 시작하면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상대방보다 더 가치가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나한테 만나자고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솔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팔리는 가치가 높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찬 사람, 상대방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헤어졌다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인기도 없고 누가 그렇다고 딱 생기지도 않고 자기의 스스로의 가치를 이 연애 시장에서 증명을 받아봐야지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가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잘 나가는 거야. 인기도 많고 여기저기 러브콜 받는 거지. 누구 만날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모습을 상대한테 인기 많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갑이 아닌 을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통쾌하지 않나요? 상대에게 연락이 오면 기다렸어, 보고 싶었어 이러지 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가치가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상대한테 평가를 당하지 말고 상대를 평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해주지 마세요. 상대가 노력할 때 노력하고 상대가 나를 바라볼 때만 바라보고 노력하십시오. 상대가 하는 만큼만 날 좋아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좋아해 주세요. 사랑은 시소 같아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최대한 이 5대5를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상대에게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가치를 올리고 프레임을 올리고 상대방의 이별에 힘들어하지 말고 강해지시고 건강해지시고 상대가 연락 왔을 때 딱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상대에게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 영상 보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이었습니다.